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오후 1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정책 실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나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 대란에 관한 한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은 정부의 앵무새 역할을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한 뒤부터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언론이 과연 2,000명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이 결정이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비로소 언론이 취재를 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맹탕입니다. 오죽하면은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이거는 국정조사감이라는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정원 계획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의사들과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수치라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속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어제는 이 정부 쪽에서 이번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가지고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을 못하게 하면은 승복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 항고,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항고하겠다. 그러나 재판에서 지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걸로 봐가지고는 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투표일을 불과 9일 앞두고 약 1시간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 대부분이 2,000명 정원은 옳았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 그런데 이 대국민 담화할 때 기자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만 그 청중석에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가 들어오면 혹시 질문할까 봐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정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은 이 국책연구소 등에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 어디에도 2,000명을 매년 2,000명을 지금 3,058명이 나오는 3,058명을 신입생을 받는데 그걸 2,000명 66%를 덧붙여 가지고 2,000명 늘리면 5,058명이면은 약 2개 연대병력입니다. 을 매년 뽑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처럼 국민들을 이게 호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제 검증이 되니까 혹시 이 재판에서 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기자들을 불러놓고 정부가 2,000명 정원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딱 한 번 나온 겁니다. 이게 2,000명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어요. 2,000명 정원을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는 모두 55건이지만 그중 30건은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의과대학 정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로 채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참말이냐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진실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류도 쓸데없이 많이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그 표현도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 이게 거짓말하는 수법인데 55건 중 30건이 보도자료, 언론기사, 의과대학 정원을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성명서로 떼었다니까 2,000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걸 어느 대학에 배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배정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판단을 했느냐, 어떻게 충북대학의 경우에 49명이 정원이 2,000명으로 넣을 수 200명, 4배로 넣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수를 4배, 시설을 4배로 늘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물론이고 위원이 몇 명인지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위원 명단에 대해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 있게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회의 결과 요약본만 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의과대학 정원은 학령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경영 위기에 내몰린 대학에는 하나의 동아줄이 되는 특혜입니다. 특혜. 대학 총장 보고 얼마 더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다다 익선 아닙니까? 계속 높게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000명 이상의 요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0,000명, 20,000명 이상 요구가 있었으면 그것도 다 들어줄 자세였다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달렸습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은 의료대라는 수습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즉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가지고 2,000명 늘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죠. 중단시키면은 그게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중단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현 정원으로 모집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시간을 벌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면은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일단 수습 국면입니다. 그러면은 언론도 여론도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권유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항고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이런 여론이 커질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진퇴양난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양난인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아주 정부에 불리한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재판부가 기각을 해버리면은, 즉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것을
허용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전공의와 대학생들의 반발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고, 의료대란은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침으로써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이 의료체제 붕괴가 가속화되는 거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집착에 의해서 한국 의료체제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아주 비관적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의 의료체제는 상당히 균형감 있게 아주 외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다루어야 할, 조심조심해야 할 의료체제입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 나사가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수급 체제 아닙니까? 의과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공의가 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예컨대 지금처럼 구멍이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이미 약 3만 명의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났습니다.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현재 3만 명의 의료 인력이 공백 상태입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쭉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면은 한국 의료체제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흔히 의료를 제2의 국방이라고 그럽니다. 제2의 국방입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은 한국의 국방정책을 결정하는데 군인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군사에 대해서 무시한 민간인들이 결정하면은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의 의료정책은 의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자발적 협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의사 전체를 적으로 돌려놓고 소수의 관료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국가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존심을 무시해 가면서, 그것도 뭐 한국 의료체제가 아주 수준이 낮으면은 그런 지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자부심을 뭉개면서 관료와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과 자부심,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실력이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 이걸 뭉개버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권력이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료 대란을 껴안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로드맵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한다면은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방향이 지옥이냐 아니면 벼랑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안보가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이듯이 의료는 국민 생명이 걸린 또 다른 의미의 생존 차원의 문제이니까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부리지 말고 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의료 대란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뭔가 뒤숭숭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혹시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은 안보 불안감보다 오히려 더 우리의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